안녕하세요. 핑크팬더 이재범입니다. 오늘은 10월 주택 인허가, 준공, 그리고 미분양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거를 매월마다 블로그에 꾸준히 올렸었는데요. 그동안 한 1년 넘게,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안 했었습니다. 귀찮아서요. 그래서 간만에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주택을 보시면 한눈에 보는 전국 주택 건설 실적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33,000, 착공은 31,000, 분양은 27,000, 준공은 26,000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울, 수도권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16, 17, 18, 19, 20 이렇게 되는데, 인허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7년을 제외한다 그러면 제일 많이 10월달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착공 같은 경우는 제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이 이렇게 적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향후에 2년, 3년 후에 나올 물건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고, 분양도 사상 최저였습니다. 준공된 것도 최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급이 그만큼 현재 많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 주택 인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0월은 이제 추석 연휴, 한글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인허가 실적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인허가 같은 것은 신청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이렇게요. 생각하면 돼서 월별 인허가를 본다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까지 있죠. 그럼 거의 대부분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많이 된다는, 왜냐면 그 해를 넘기기 전에 이제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10월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0년에 3.3이고요. 보시면은 그 전에 4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체적 월 5년 평균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많이 줄었다, 적다, 가장 20년이 적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이라 한다고 하면, 수도권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작년보다는 좀 많고 재작년보다도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방은 가장 최저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9년 5년 평균 전년 대비 증감, 5년 대비 증감 본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오히려 줄었고요. 수도권은 오히려 14.1%, 오히려 전년 대비로는 늘었습니다만 5년 대비로는 줄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올해 10월 달에 인허가 신청을 좀 많이 한 편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서울이 문제죠. 서울이 둘 다 줄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만 10월만 본다라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필요는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아파트 외가 1.9%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은 아파트만 보니까요. 5년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4,000, 근데 25,000이니까 확실히 적죠. 그래서 5년 대비로도 27%나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향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착공 같은 경우도 보시면 31,000 정도로요. 전년 동월비로는 무려 25%는 거의 어마어마하게 많이 4분의 1이 토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착공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평균 5년 평균에서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19년, 5년 평균 본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9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줄은 게 보이고요. 5년 평균으로 52,000이 37,000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2만인데 올해 14,000, 5년 평균은 28,000. 엄청나게 많이 줄은 걸 알 수 있죠. 서울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00인데 올해 2,800. 5년 평균도 7,000인데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적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과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전국 아파트 전년 대비 31%. 아파트만 놓고 보면 더 줄었네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에 33,000, 올해는 22,000. 작년에 10월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24만이었는데 29만으로 오히려 좀 아파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1년만 놓고 보면 좀 많이 늘었었네요, 올해. 그런 게 전국이니까요. 분양 같은 경우도 10월 분양은 27,000호. 그래서 쭉 보면 20년 올해 7월 달에 엄청나게 물량 공급이 분양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전국적으로는 35,000에서 27,000대 줄었죠. 5년 평균은 46,000, 거의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정도 되고요. 수도권만 놓고 보면 13,000에서 12,000원, 그렇게까지 줄었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10월만 볼 때. 그리고
올해 10월까지 보면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평균으로는 19,000에서 13만, 25,000에서 12,000.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 평균으로 했을 땐 줄었는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늘어나거나 최소한 저 현상만 유지를 해야도 괜찮은 건데 향후 그거보다 더 줄어들 것 같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 분양 21,000, 임대주택이 2,000, 조합원분이 3,000. 그러니까 조합원분 보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 등의 사업에서 조합원에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거기 원래 살고 있던 분들이 조합원이라고 하죠. 이제 그분들이 받은 물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조합원분은 나오긴 나오지만 실제로 공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임대주택도 이제 특정 분야이고, 그래서 실제로 분양되는 건 요거 21,000 요거가 이제 실제로 분양되는 건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준공 실적을 본다면은 10월 주택 준공 실적이 전국에 26,000, 전년 동월 대비 17.8%. 그러니까 결국엔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또는 이제 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 살 집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보면 거의 뭐 바닥을 가는 듯한 이 느낌적인 느낌은 뭘까요? 그 위에 것들은 이렇게 보면 쭉쭉쭉 올라가죠. 물론 이제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전부 다 11월, 12월로 가면서 쭉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만 그건 좀 더 뭐 지켜볼 필요는 있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같은 경우 전부 다 전국은 보면 32,000에서 지금 뭘 보는 거냐면 준공입니다. 시장이 정말 나오는 거죠. 전국으로 보면 32,000에서 26,000으로 줄었고요. 이를 올해 10월까지 보면 42만에서 39만 줄었습니다. 5년 평균으로 보면 43,000에서 2만 줄었고요. 44만에서 39만으로 줄었고요. 수도권, 항상 수도권이죠. 확실히 11,000에서 14,000원 늘었습니다. 22만에서 20만으로 요거는 좀 줄었어요. 그리고 5년 평균으로는 2만인데 그렇고요. 21만인데 줄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그 10월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준공이 꽤 많이 있었다. 수도권엔 그래도. 근데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다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힘들 듯합니다. 아파트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31만 2만인데요. 32만에서 32만 줄었고 2만 3천에서 2만 줄었고요. 3만 천에서 2만 줄었고 29만에서 요것만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올해 아파트가 그래도 꽤 많이 평균에 비해서는 공급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을 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미분양을 좀 보겠습니다. 미분양이 10월 말 기준으로요. 전국에 26,000 정도가 있고요. 수도권은 3,600 정도가 있어서 전월 대비로 5.7%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국 미분양이 서울이 52, 인천에 800, 강원 가장 많은 곳이 충남이네요. 충청남도에 가장 많이 현재 미분양 주택이 있고요. 제주도 무려 1,200호나 있으니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제곱 이하 소형이 6,000, 그리고 60에서 85까지가 19,000, 85초과가 1,300. 이렇게 현재 되어 있네요. 그래서 미분양을 보면 점차 지금 2009년부터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실은 우리가 미분양을 볼 때는 그냥 미분양보다는 준공 후 미분양을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 실제로 준공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람이 안 산다는 건 그만큼 뭔가 해당 단지 입장에서도 밤에 다 불 꺼져 있으니까 을씨년스럽고요. 그래서 일부러 불을 켜는 그런 단지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하튼 전체적으로 52,000에서 쭉 내려서 현재 10,000호 정도 2015년에 11,000까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다시 약간 늘어났는데 이 정도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9년 10월에 56,000에서 39,000에서 29,000에서 26,000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만 이제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 대비 4.5% 감소했으니까요. 그만큼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 그리고 사람들이 좀 또 이 준공호가 됐었는데도 미분양이 되면 좀 혜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신 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미분양은 안정적인 추세에서 미분양이 다시 늘어난다고 하면 그때 정말로 이제 가격 하락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준공 관련된 거, 인허가, 분양, 착공, 끝으로 미분양까지 골고루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볼 때는 확실히 공급이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된 물건도 하나씩 해소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